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30%가 한순간에 막혀버렸습니다. 유가는 연초 대비 20% 급등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럴당 140달러, 최악의 경우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미국 재무장관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한마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원유는 어차피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판매는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란산 원유를 중국이 아닌 한국에 먼저 보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에너지 위기의 한복판에서 미국이 전략 카드를 꺼내며 가장 먼저 부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 유예 결정의 배경, 한국이 처한 에너지 위기의 실태, 그리고 하르그 섬을 둘러싼 군사 긴장의 의미까지 세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해상에 묶여있던 이란산 원유 1억 4천만 배럴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란 제재 틀 안에서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란이 원유를 팔아 돈을 벌게 놔두느냐는 것이었습니다. 3월 22일 현지 시간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MBC 뉴스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 원유는 어차피 중국이 할인된 가격에 사갈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중국이 이란에 자금을 대며 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중국으로 흘러갈 물량이라면 차라리 시장에 풀어 유가 충격을 완화하고 그 혜택을 중국이 아닌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동맹국에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자원을 역이용해 동맹국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중국이 누리던 할인 혜택을 빼앗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외교 에너지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수혜자 목록 맨 앞에 한국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렇게 긴박하게 거론되는 걸까요? 이 위기가 한국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입한 원유의 약 69%를 중동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무려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30%가 통과하는 이른바 세계 에너지 동맥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 공급의 대부분이 끊기는 구조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비는 최대 1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학제품은 14.84%, 비금속 광물은 12.09%, 1차 금속 분야도 8.92% 비용이 오릅니다. 일본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원유 수입의 9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의 3대 해운사인 니폰유센, 상선미쓰이, 가와사키 기선은 이미 자사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본 연구기관은 원유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르면 일본 국내 총생산이 최대 0.65% 줄고 물가는 1.14%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국 정부는 이미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비축유 약 1억 배럴, 즉 117일분의 민간 재고를 합산해 총 20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공조해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도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시 10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위기에 당황하는 나라와 이미 대비책을 갖춘 나라의 차이, 바로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위기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이란군 총사령부는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이 이란 발전소를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한 완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파괴된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해협을 다시 열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최후 통첩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긴장을 낮추기 위해 때로는 긴장을 높여야 한다며 이란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하르그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르그섬은 이란 본토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가 이 섬을 통과합니다. 이란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은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인터뷰에서 에너지 시설을 제외한 군사 자산은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르그섬을 미군이 직접 확보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섬의 군사 자산은 이미 파괴됐다며 그곳이 결국 미군의 자산이 될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미군이 하르그섬을 장악한다면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미국이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경제 제재를 넘어 이란의 에너지 수출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초강수입니다. 물론 이번 상황이 한국에게 마냥 순풍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했다고 해도 그 물량이 실제로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선별하고 있고 이란과 우호 관계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 선박만 통과를 허용하는 선별적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하르그섬에 주둔할 경우 이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이 행정부는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며 긴장을 높여야 낮아진다는 논리는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실패한 지도자들이 반복했던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전략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지 아니면 전면 충돌로 치닫게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이번 사태의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통한 조기 해결, 이란의 제한적 보복에 따른 부분 봉쇄 장기화, 그리고 영내 전면전으로의 확전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미 단기 대응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UAE 푸자이라 항구를 통한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섰고 북미와 호주로의 원유 수입 다변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가능성도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 흐름 속에서 조용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다각도로 출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저력입니다. 이번 사태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원유 판매 허용의 수혜 대상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동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핵심 아시아 동맹 파트너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정유 인프라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건조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정유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에너지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원유 소비국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가공 운반하고 중동 질서 재편에서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중동 위기라는 경랑 속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손 내민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력과 산업 경쟁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번 사태의 향방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48시간 최후 통첩이 핵심 변수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면 유가 급등세는 다소 진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버티고 미국이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나선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 그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기적으로 한국은 이번 위기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유사의 설비 전환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EA와의 공조 채널도 더욱 긴밀하게 작동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전체를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다각화, 전략적 비축 능력 강화라는 세 축을 더욱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호르무즈의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병목이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위기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위기 속에서도 준비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한국은 그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에너지 전략 안에서 한국이 먼저 호명되고 동맹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쌓아온 경제 규모와 외교적 신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이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기가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냉혹한 세계 질서 속에서 준비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제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모엠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